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수업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 영양학 수업 때 전반적인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조리원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1교시, 이게 2교시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식품학하고 식품미생물하고 그 다음에 조리원리 이렇게 해서 총 과목이 40문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미생물 문제 3문제가 있게 되는 건데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부분에서 문제가 섞여요. 그래서 뭐 식품학 끝나고 조리원리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섞여서 37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는 식품학, 얘는 조리원리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경계를 찾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식품학 문제야? 이거 조리원리 문제야? 이렇게 보기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품학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을 그 김만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업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수업 시간에서는, 저랑 같이 하는 수업 시간에서는 조리 원리 부분에서는 경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분으로 들어갔었을 때, 여기에서 이것들의 각각의 뭐 특성이라든지, 화학적에 관련된 성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해당되는 것까지 배우는 것이 만약에 식품화학이다. 식품화학이다라고 한다면은 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밥으로 데웠을 때, 그 다음에 죽으로 했었을 때, 떡을 만들었었을 때, 빵을 만들었었을 때 이 과정 중에선 어떠한 변화가 발생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식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조리 원리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을 결국은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재료의 의미가 있다면은 음식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섭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조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조리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오이라는 식재료를 가지고서 얘를 뭐 끓이거나 튀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이는 씻어서 그냥 썰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음식이 조리 과정이 되는 거고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리라는 과정인데, 자, 간단하게 식재료를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도 조리가 되는 거지만은 준비하고 기획하고 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코디네이팅을 하고 이 과정도 다 조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와 이제 큰 의미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광의 의미에 있어서의 조리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따라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과목의 경계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식품학 수업을 잘 듣다 보면은 이거 조리 문제 쪽에서 나왔던 건데 또 조리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이래서 이거였구나 라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조리 원리의 이론서 봐보세요. 보시면은 1장 부분에서 조리 원리의 개요 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2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공유, 전분, 밀가루 부분에서 2문제, 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서류, 감자, 고구마, 토란 이쪽 부분에서 1문제. 당류가 영양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까지는 대놓고 당류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캔디 이러한 것들은. 그 다음 육류 및 가금류가 3문제 정도. 어패류 부분이 2문제. 난류 부분이 2문제. 우유 및 유제품 부분이 2문제. 두류 문제는 두부 문제로 해서 잘 나와요. 1문제. 유지류 부분은 2문제. 그 다음 채소류 및 과일류 문제 2문제. 해조류 및 버섯류 1문제. 젤라틴 한천 1문제. 그 다음에 조미료 향신료는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지류 같은 경우에 제가 2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지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때 먼저 이 식품학 쪽에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부분하고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유지, 먹을 수 있는 기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용, 먹을 수 있는 기름이다라는 뜻에서 식용유예요. 이랬을 때 종류가 많은데 여기 종류에서도 식물성도 있을 것이고 동물성도 있을 것이고 가공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성 기름의 대표적인 것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는 기름이 대두유잖아요. 요즘에 올리브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용하고 있는 거고, 동물성의